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7개국의 마지막 나라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탈레반이라는 그런 조직으로 유명해졌던 이 나라인데, 우리 그 수도는 카불입니다. 인구가 3,600만 명이어서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는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면적은 한반도의 3배가 되는 65만 2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명칭은 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칭 아프가니스탄인데,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바로 위에, 인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내륙국으로 북쪽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중국이 약간 걸쳐 있고, 남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란과 맞닿은 곳으로 수도는 카불입니다. 다민족 국가로서 주류 민족이 파슈툰족입니다. 이들이 이제 텔레반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주종이고, 이들을 비롯해서 타직족, 그리고 하자라족, 우즈베크인, 또 아이마크인으로 이렇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으며,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민족의 고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아시아 쪽하고 중동 지방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10세기에 쓰여진 지리서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란 어휘는 인종의 이름인 아프간이나만큼이나 오래됐다고 합니다. 어근 아프간은 역사적으로 파슈투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으며, 전미사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머뭇의 장소, 또 땅이라는 뜻의 바로 아람어입니다. 따라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인들의 땅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과거에 그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전파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탄으로 붙은 곳이 다 헬레니즘으로 정복된 나라,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나라가 옛날에 10개국이 됐는데, 지금은 7개국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서 이 오를 분석하면 아슈툰인의 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대 아프가니스탄 헌법에서는 아프간이라는 어휘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서 수많은 군사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지금도 군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곳으로, 대표적인 정복 세력으로서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슬람 제국, 몽골 제국, 대영 제국, 소련, 그리고 현대의 서방 세력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 이제 걸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그런 또그 뭐,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쿠시안 제국, 에프탈 제국, 또 사만 토우국, 또 사페르 토우국, 가스나 제국, 또 고르술 탄국, 또 할지 술탄국, 무굴 제국, 또 호타크 제국, 두라니 제국 등 여러 가지 제국들의 거쳤던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동과 아시아의 어떤 브리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역사를 이제 거쳤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샤 두라니는 두라니 제국을 세웠는데, 이때가 근대 아프가니스탄의 시발점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나중에 두라니 제국의 도읍은 이 칸다하르에서 카불로 옮겨졌으며, 제국 영토 대부분은 이웃 강국에게 빼앗겨졌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을 벌이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은 두 제국의 완충국으로 전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3차 앵글로 아프간 전쟁 이후에 1919년 1차 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8월 19일에는 이 나라는 대영 제국에서 이제 독립을 쟁취합니다. 자히르 샤의 40년 통치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살펴지만 이 지역은 아주 뭐 여러 그 제국들이 다 거쳐간 곳이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이 국경만 이루는 것만 해도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파키스탄이 있죠. 위에 타지키스탄이 있죠.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서쪽에 국경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로 둘러싸인 또 스탄 이런 나라로 둘러싸인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은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를. 카불 수도인데 그 인구가 4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며 아프가니스탄 동쪽의 카불주에 있습니다. 카불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2015년 통계에서 카불의 인구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소수민족을 합해서 약 460만 명으로 집계가 돼 있고 그 후에 인구 통계가 잘 나오지 않네요. 이 카불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 세계에서 75번째로 큰 대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불은 힌두쿠시 산맥 사이에 좁은 계곡을 따라서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1790m에 위치하고 있고 2021년에는 탈레반 공세로 인해 전 지역 여행이 금지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1780m 이런 정도의 그 해발 같으면은 그 이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거기보다도 조금 이게 지대가 높지요. 그래서 이게 고산지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를 잠깐 보면은 197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은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반란으로 내전 상태에 빠졌으며 1979년에는 소련이 친소련 성향의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침공을 했고 10년에 걸쳐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무자헤딘으로 통칭된 반공 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은 1989년도에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이후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주도권을 주고 서로 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1년 시점에 24년 전입니다. 탈레반의 이슬람 토후국이 영토의 87% 장악하게 돼서는 아까 그 앞서 우리 지도를 보셨죠? 거의 전국에. 그리고 알카에다 소탕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축출이 되고 여기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후에 텔레반과 정부군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속이 됐고 새로운 내전에 돌입을 해서 2001년 말 유엔 안전보장에는 북대서양 서약 조약기구 군대로 구성된 국제안보 지원군 찬성을 승인을 합니다. 2001년은 여러분 아신 대로 9.11 사태가 벌어진 해입니다. 그때 9월 11일 맨하탄에 있는 튠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공격을 받고 이 배후가 빈 라덴으로 지목이 돼서 그다음 이 아프가니스탄의 보복 전쟁이 시작이 되므로 수년 동안 이 나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탈레반, 빈 라덴 또 우리 9.11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걸프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타는 것인데
물론 걸프 전쟁은 1992년도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이 제거됐던 그 전쟁이 걸프 전쟁이었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인이 또 참여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10년 후에 이 9.11 테러 사태의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득의 전화에 이제 휩쓸렸습니다. 타깃이 탈레반이었어요. 탈레반은 기운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남쪽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의 바탕을 둔 부족 단체에서 출발한 반군 단체였습니다. 마드라사의 학생 또는 탐구자를 가리키는 탈레브는 이 파슈토의 복수형인 의미를 붙여 만든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공식 그 활동은 1990년 중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도자가 무하메드 오마르, 이분은 저 애꾸눈이죠. 그래서 1997년 정권을 장악을 해서 그다음 이제 돋보였습니다. 4년 후에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난 거죠. 미국의 공격으로 이제 이 오마르가 축출되기까지 아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얼굴 없는 지도자 혹은 애꾸는 지도자로 알려진 무하마드 오마르는 추종자들 사이에 물라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이 탈리브에 상대하는 말로 스승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결국 미군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았을 때 남녀 차별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아서 아마도 그 탈레반의 여인들, 탈레반 수하에 있는 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통계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이렇게 막 강제로 그 이 뭐 피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성적인 학대도 이렇게 받던 그런 것이 탈레반의 그런 이제 인권 침해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탈레반의 발자취를 잠시 잘 살펴보면은 그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1979년도에 옛 소련군의 침공을 받는 계기로 소련의 점령지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조직들을 구성하여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은 저항 세력들이 10년 이상 반소련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 됐잖아요. 이때 소련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 1990년에 들어섰으면서 이 정전 불안이 계속이 됐고 정부의 공백을 틈타 군벌들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굴부딘 헤크마티아 등 냉혹한 군벌들은 카불 시내를 폭격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아픔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텔레반. 그들은 엄격한 이슬람 규율로 무장하여 전국을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해나가기 시작해서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85% 국토를 탈레반이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이 카불의 이런 무력한 기득권층과 북부 양귀비 재배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편 매매 수입으로 횡포를 부리던 이른바 마약 군불들과 경합하다가 1997년도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결국은 이 탈레반이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지금부터 4년 전인 2021년에 2024년 21년입니다. 그때에 이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지금 그러니까 재탈레반으로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빈 라덴이 2011년 5월 1일에 사살합니다. 미군의 공격 후에 이제 한참 뒤인데 이때 이제 어, 이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에, 미국의 주장대로 일하면 빈라덴을 이때 사살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뭐 다른 또 음모론 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9.11 사태가 일어나고 한 10년 만에 빈라덴이 제거가 됐지요.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오바마 빈라든 알카에다라는 또 그 단체가 그 이 탈레반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아주 무장 세력의 이슬람 군입니다. 이거 빈라덴을 탈레반이 예전부터 숨겨주고 있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 탈레반은 미국의 힘 앞에 정하지 못하고 6일 만에 주요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이런 전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사위가 우리 에론인데 에론이가 이때 여기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귀의 고막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공군 8년 동안 심화 그 하다가 어, 다시 또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다 이 소식 듣고 세대를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아, 이때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찾지 못했고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사람들만 죽었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숨어 지냈던 그가 브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한 작전에 의하여 이제 5월 1일 2011년 이렇게 9.11 사태나고 10년 만에 사살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탈레반과 미국의 합의로 단계적으로 미국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함과 동시에 탈레반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때 철수할 때가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 그 이제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 굉장히 많이 이 비평을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트럼프가 재선되는 데에 또 하나의 구실이 됐던 것이 이 탈레반 여기서 철수를 했다는 이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된 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도국이 재건이 됐어요. 이거는 탈레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판지시르주 등 기반으로 이슬람 공화국 흉승파와 반 탈레반 세력이 조직적인 저항을 이어가며 지금도 이 무장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정통 정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여행 금지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은 후발 개상도상국 중의 하나로 농업과 목축업의 이전도가 높습니다. 현재 해외 원조로 재건되고 있지만 심각한 내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재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소식이 최근 소식입니다.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됐다가 2022년 1년 최근 몇 달 동안 공격을 개시한 텔리반이 다시 아프간을 이렇게 장악했던 그런 설명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파슈토로 학생을 뜻하는 탈레반은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에 1990년 초에 파키스탄 북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파슈툰 운동은 수니파 이슬람의 강경 사상을 전파하는 신학교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수니파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90%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그들은 코란 정경에 주력하기 때문에 정경 파라쿠도 하고 그들은 이제 이 코란 파라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순위파잖아요. 거기에서 이 파슈툰 운동은 순위파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강성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강압적으로 이슬람화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강성이 이게 탈레반입니다. 해당 이 학교 신학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있는 파슈툰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 재시행을 약속을 했고 지금도 그거를 수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남서부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 9월 이란과 접해 있는 헤라트 지방을 점령했고 정확히 1년 후 부르하누딘 라바니 대통령의 정권을 전복시키며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합니다. 부르하누딘 리바니 대통령은 소련에 정하하던 아프간의 반군 게릴라 조직 무자헤딘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추출이 됐어요. 이렇게 이 탈레반은 1998년까지 아프간 영토의 90%를 장악하게 됩니다. 소련이 축출된 후에 각종 내분과 무자헤딘의 지나친 행동에 지친 아프간인 사람들은 처음엔 탈리반의 등장을 대체로 환영을 해서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초기에 부패를 건절하고 불법을 억제하며 상업 번성에 필요한 안전한 도로와 지역을 개발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살인범과 간통범에 대한 공개 처형, 또 절도범에 대한 사지절단 이런 등 샤리아의 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거나 지지했습니다.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많은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러 사실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웬만한 소도시나 도시에 가면은 이 샤리아 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손이 잘린 사람 또 발이 잘린 사람 이런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들 도둑질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도 동네에 다 모이라고 해서 거기를 처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이런 처형식이 일어나면요. 이 동네에서는 감히 절도범이 생기지 못합니다. 감히 이렇게 불효자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샬리아 법이 굉장히 엄격히 했거든요. 근데 이 법을 순위파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이 탈레반에서 받아가지고 더 이들이 강력하게 해서 많은 여권 인권이 이제 침해가 되고 또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서 많이 처단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 탈레반입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은 이스라엘 무슬림 내에서도 아주 지독한 그런 이제 것으로 그들은 이제 이 법에 철저하게 학생이 되겠다고 충성된 학생이 되겠다고 맹세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 알케이다 출신인 그 빈 라덴도 이 탈레반과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말 그가 이끌어갔던 그런 단체입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조직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탈레반 운동에 가담한 많은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의 종교 학교인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탈레반의 아프간 지배를 인정한 단 3개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탈레반과의 외교 관계를 가장 먼저 단절한 국가도 바로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데 탈레반은 한때 자신들이 지배하던 북서부 지역에서 파키스탄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뤄진 탈레반의 공격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사건은 2012년 10월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말라라 유사프 자인을 이게 하교길에서 암살을 시도했던 사건인데 이게 국제 뉴스로 뜬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 2년 후에 발생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파키스탄 내 탈레반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켰고 파키스탄 탈레반의 핵심 인물이 최소 3명이 2013년에 이렇게 미국 무인 항공기 공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직의 지도자인 하키몰라 메스도도 살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날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이렇게 1차 공격을 받았고 2차 공격이 그 후에 근 1시간 후에 있을 때는 우리가 TV로 다 봤습니다. 1차 공격을 당하고 나서 미국의 CNN 뉴스며 이렇게 뜰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황명교 장로님께서 이 지금 미국의 맨하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서 TV를 보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는 여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전도 성경 공부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인데 20여 명 함께 모였던 우리 여전도 회원과 함께 같이 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차 공격을 당한 것을 완전히 생중계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9.12 사태가 일어났던 그 장소와 우리 교회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런데 오후부터 매캐한 냄새가 우리 지역까지 바람을 타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냄새가 근 한 달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9.11 테러 참사 사건 제가 그 현장에도 며칠 후에 바로 가봤습니다. 우리 교인이 거기에 두 가정이 그날 출근했더라면 죽었을 그런 위험한 지경입니다. 한 교인이 감기로 인해 가지고 그날 출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좀 많이 그 초만원이어 가지고 그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차를 하나 놓치는 바람에 이분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우리 교인이 두 가정이나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1941년 12월 8일 일본으로부터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오스 거기에 해변에 공격을 받은 이후로 이제 미국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전쟁 수준으로 이 테러 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비행기가 증발이 되고 부셔지고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2, 3일 후인가요? 어느 신문에서 이게 이제 누가 이랬느냐? 이게 탈레반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게 발표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게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는가 가능했더니 이게 월드 트레이더 센터 9.11 사태가 있던 이 건물이 말이죠.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이 추럭에다가 화약을 싣고 여기 와서 테러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밑에만 조그만 상처를 받았죠. 그 상처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보수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도 꽤 많이 밑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건물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바로 이제 그때 용의자가 이슬람 이거 탈레반과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뜨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조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아들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보복 전쟁을 이제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숨가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2001년 그 해 바로 10월 달에는 또 우리 효성교회라고 여기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제 뉴욕에 브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효신 장로교, 우리 방지강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이 교회가 그냥 가스가 새가지고 폭발이 돼가 교회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탈레반과의 그런 것이 또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아주 크게 또 뉴스가 탄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가스 공사 측에서 신축 이 교회당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배상이 나와서 교회를 그 후에 많이 더 크게 증축하게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때 우리 아주 뉴욕에 있으면서 상당히 아주 위기감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또 한편에서는 미군 주도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아프간 공격을 시작했죠. 그 12월 초에는 첫 주째부터 탈레반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당시 지도자던 뭐그 오마르와 빈라덴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을 세계 가장 높은 현상금에 걸린 인물로 이렇게 했지만 당장은 체포되지가 않았죠. 그때 그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의 딸 납치 폭행 사건도 있었고 미국과 나토가 연합해서 아프간 공격 공식 그저 철군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탈레반의 많은 고위급 인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퀘타시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탈레반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퀘타수라로 불리는 탈레반 지도부 회의의 존재를 부인을 할 정도로 비호조적이었습니다. 이 탈레반에 있는 그 여인들이 참 불쌍해요. 굉장히 그들은 샬리아법으로 이렇게 참 철저하게 인권 탄압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늘 이렇게 참 검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노출을 못 시키는 이런 분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자기 그 여성들이 모이는 쪽에는 얼굴을 이제 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눈만 이제 배꼽이 내놓고 나머지는 다 까만 옷으로 입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제 그 몇 년 후에 일어났던 저 리바에서 일어났던 그 이슬람의 민주화 운동 이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이게 핸드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외국 군대가 주둔했지만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갑니다. 광범위한 지역, 거의 90%에 해당되는. 그리고 2001년 이후 사라졌던 공격 행위도 다시 또 20년 만에 또 시작이 돼서 탈레반은 이 수도 카불을 수차례 공격했고 2012년 9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연합국 이저 베스티언 기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때는 카타르에 있는 그 사무실 개설 계획을 발표하자 평화 협상에 대한 희망이 제기됐고 또 그러나 여전히 불신은 가득하고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2015년 8월에는 탈레반은 지속적인 건강 문제로 파키스탄의 한 병원에 머물렀던 오마르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마르 애꾸는 그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탈레반은 몇 주간의 내분을 잠시 접어두고 몰라 오마르의 대리자인 물라 마노르를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서 결집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동시에 탈레반은 2001년 패배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 주도를 장악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이제 쿤두즈에 점령합니다. 여 정권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가서 여기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정말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탈레반과의 정부군과의 여러 번 이렇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했는데도 탈레반 세력에 늘 이렇게 장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대화 끝에 그 2월 지난해 2월 미국과 탈레반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올해 탈레반의 전술은 도시와 군사 기지에 대한 복합적인 공격으로 아프간 민심을 공격하는 표적 암살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이런 내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난 코로나 때 2021년에 탈레반이 재탈환을 했는데 이들의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지금 자기들 얘기하면 7만 5천 명,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악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저들이 탈레반으로 간 것을 절방의 나라로 회귀했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는 우리 분당 새물교회 팀이 이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받습니다. 탈레반에서 피랍이 된 거예요. 23명. 그중에 2명인 심성민 청년입니다. 배형규 부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살해가 됐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협상 결과 다른 한국인 국민 인질 21명은 8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 피랍 사태는 발생 40일 만에 종료가 됐지만 많은 돈이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분당 새물교회가 이 돈을 지금까지 갚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생존했던 피랍자 19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아픈 이명은 8월에 이미 풀려납니다. 이 사건으로 피랍자들과 해외 위험 지역에 선교하러 다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7년 7월 25일 배영규 목사님 42살인데 살해를 당하셨고 공개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7월 30일에는 그 청년인 심성민 29살입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우리들인데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납 41일째인 그 28일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이 얘기입니다. 그때 탈레반과 본국 사이에 있던 제4차 대면 협상에서 나머지 피랍다 19명 전원 석방을 합의하는 희소식인데 이 배후에는 엄청난 금전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이제 대여하는 형식으로 빌려줬고 탈레반과 정부의 협상문 5가지가 발표되는데 그중에 선교 활동 전면 금지입니다. 뭐 여기에 구호를 오든지 또 무슨 교육으로 건축을 오든지 어떤 선교든지 금시가 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선교에 정말 아주 거의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것인데 배영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 아프가니스탄 하다가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교 전략이 직접 선교가 금지된 이런 아프가니스탄 외에 다른 이슬람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각 나라별 환경 지원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전략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40일간의 기간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들까지 품고 기도하던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신앙들이 하나님께 인정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의 그런 순교를 우리가 기점으로 이런 이슬람권은 좀 더 수정을 해서 안전한 그런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적인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 아미르 내셔널 파크인데 호수도 이렇게 맑은 아름다운 그런 곳이 정말 또 관광지로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절대가 다 이렇게 이슬람 교도입니다. 90%입니다.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일부 시아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다 합쳐서 0.3%가 되지 않는 아주 우리 기독교 선교를 적어놓는
굉장히 아주 저조한 그 조로아스터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스탄으로 끝나는 아시아권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 우리 일곱 나라를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이거 다 보려면 다 못 봅니다. 이슬람의 사진전을 우리가 잠깐 우리 보겠는데 우리 그 이슬람 세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튀르키예,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죠. 콘스탄티노플과 또 이스탄불. 우리들은 이 나라를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이제 이 나라의 그런 전체 정리에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 가시면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유럽이고 건너면 아시아입니다. 요게 이제 이스탄불 옛날에 여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여기 있고 지금 또 튀르키예의 공식 수도는 앙카라에 있죠. 이 나라는 우리가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를 기점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 밑에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조금 남쪽으로 있는 골로새 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별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로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여기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또그 주도인 그 에베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초대 교회 교회사에 중요한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럴 때 본디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티우스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향이 본티우스 출신입니다. 본티우스가 어디죠? 바로 여기에 이스탄불 옆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이 카스피의 해가 있고 이게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흑해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한 그 소도시가 바로 거기에 빌라도의 고향이 되는 본디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죠. 또 우리 최초의 그 기독교의 그 종교회의를 했던 그곳이 니케아입니다. 니케아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여기서 교회를 회의했습니다. 에베소 여기서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7번 교회 회의를 했던 장소가 모두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는 곳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가파도기아에 가보면은 그게 동굴교회가 있어요. 가파도기아 그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륜 고무 풍선을 타고 거기에 쭉 저녁 놓을 때도 돌기도 하거니와 낮에도 그 기구를 타고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뭐 그냥 자동차 아니면 버스 타고 이렇게 보더라도 참 돌들이 기형을 이루는 그런 돌들 버섯 모양으로 생긴 것도 많고 참 이게 아주 기형 암석들이 늘려 있습니다. 이게 저 갑바도기아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굴에는 지하 교회가 있어서 예전에 박해받을 때에 거기서 숨어서 정말 1대, 2대, 3대가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도 보는 것이 갑바도기야.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이 정교의 수도원들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꼭 가봐야 될 곳이 바로 그 이 아라라산이에요. 아라산이 여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것도 좋고 우리는 버스로도 2번 갔고 비행기 타고도 한 3번 갔던 곳인데 이 아라라산을 꼭 한번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던 바로 그 이스탄불 여기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많은
그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던 기념에서 바자 이게 이제 종합 상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게가 뭐 500개 이상 되는 그래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관광지고 되고 이스탄불에 가면 또그 토파스 그런 궁전이며 거기에 가보면은 그 궁이 그 당시에 이 실크로드 당시 때에 이게 제국을 이뤄서 이 튀르키예가 예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키 거기서도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오스만 터키가 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때의 수도였으니까 그게 궁정에 있던 모든 그 이제 신기한 보물들 이런 것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면은 가장 세계에서 크다는 사파이어 반 그게 뭐 어마어마한 큰 그걸로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튀르키예. 그런데 여기 이제 소피아 교회라고 아주 세계에서 오래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중심 교회였는데 지금은 가면 이게 다 모스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르단 우리가 보는 요르단이 바로 성지순례 하시면은 이슬람 이스라엘 가지고는 부족해요. 모든 게 요르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 침례를 받으신 장소도 요르단에 있죠. 엘리야가 부활 성천한 장소, 아직 그 성천한 장소가 여기에 있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개명받았던 야복강도 오늘날 요르단에 있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고향인 디셉 지역, 이게 지금 가면 길라 지역인데 길라 라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골란곤을 넘어서 야르묵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이 다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르단에는 암만 수도 보셔야 되죠. 모세의 죽었던 장소 느보산 보셔야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형을 했던 것은 마드리스 그걸 또 다 요르단이 있죠. 또 이제 페추라 그게 나바티언들의 수도였던 페추라가 옛날에 에돔 시대 때의 세일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 요르단에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의 맨 밑에 오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그게 에시온 게벨이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이런 모든 것이 요르단에 있기 때문에 요르단은 따로 우리들이 일주일 때로는 열흘 동안 이렇게 투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르단은 꼭 가봐야 될 그런 이스라엘과 요르단 같이 보면은 한 2주 정도 걸려요. 아니면 석주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라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르단에. 그리고 이란 우리 지금 보는 이란이 페르시아 이란이요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란은 지금 또 핵보유국이에요. 그 지금 잠시 이스라엘 문제, 국경 문제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이지만 요즘 다시 지금 이란하고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지금 대화를 재가고 있잖아요. 본래는 이거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에스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때에 여기에 황후였고 또한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밀집하게 되는 또 다니엘이 이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총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테헤란 근처에 보면 이 다니엘 무덤도 있고 또 이게 에스더 무덤 그리고 모르드게 무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나라와 늘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렇게 정말 아주 그런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서운했던 그런 관계가 다시 이제 이것이 이 화해 무도로 요즘 가고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건 잘 아신 대로 요즘은 네옴시티가 건설이 되는데 이게 그 황세자가 이 시온 시내산이 바로 라오드산인 것을 알고 나서는 이 산 중심으로 쫙 900km인가요? 아주 긴 그런 유리로 만든 특수 21세기
청정 지역 그리고 이 미래형의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우물, 이도르의 집터 다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 반도 거기서 이제 시내산을 다 찾았는데 요즘은 경향이 다 이제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찾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석유도 나고 지금 천연가스도 나는 나라가 된 이후로 이제 이 두 나라가 서로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메카 거기서부터 이제 다 이제 이슬람의 그 터전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이렇게 두 도시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관계였는데 요즘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화해 무드로 전환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공격을 받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대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는 좀 관망하고 있는 그게 직접 참여도 적극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가지로 이슬람으로서도 중요한 나라지만 기독교 역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오늘날 그 이슬람권에 이제 많이 그 했던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리코, 헤브론 이게 다 지금 이슬람이 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곳이 하이파입니다. 하이파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예루살렘 점점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일부 지역이 또 기독교 선교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요게 이제 베이루트 이제 저 위로 가면은 레바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바알 종교의 본사이었던 거기 가보면 베이루트의 시돈과 또 두로라고 하죠. 이게 지금 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루트는 한때 프랑스 점령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식의 식당과 그런 이제 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형성돼 있어 가지고 이 오늘날 이 레바논은 이 지중해의 프랑스 파리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카타르 우리나라를 보지요. 그 밑에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나옵니다. 밑에 오만이 나오고 또 밑에 예멘이 나오죠. 예멘은 거기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시바 여왕이 예멘 여기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이 퍼진 곳이 예멘 중심으로 그 후에 이디오피아, 거기도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 시바 여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레바논, 시리아, 또 이라크, 이란, 오만, 예멘 이런 나라들이 대개 사우디아라비아 요것들이 이제 다 이제 오늘날 이슬람이 다 이렇게 점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참 이슬람의 그 이제 호메니용 같은 사람들 또 뭐 이런 대형 포스타들이 이란에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이란의 그런 흔적들 이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로니아 시대 때에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의 강이 흐르고 이 두 강이 다 아라라산에서 기원해서 이렇게 내려서 중류지방은 한쪽 티그리스 중류지방은 그게 니누에 그리고 이쪽 유프라데스 중류지역은 하란입니다. 하란과 이제 니누에가 이렇게 또 이 두 강이 쭉 내려온 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를 형성해서 오늘날 비어권 초승달 지역이 됐고 요것이 두 강이 만나는 곳이 갈대아 우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요 지역이 오늘날은 쿠웨이트 나라예요.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라크에 보면은 그 밑에 조그맣게 붙은 나라가 그게 쿠웨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걸프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걸프만 중심으로 한쪽은 이란,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상당한 원유들이 많이 수입이 되는 수출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권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다 살폈습니다만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니제르, 차드, 수단 이런 곳을 다 살폈고 또 이쪽에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바다 있는 쪽 이런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지중해 그리고 홍해바다 중심한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이렇게 이슬람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나라를 다 그렇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모로코 특별히 우리 다 살펴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이것만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주중의 변으로 이전에는 이게 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슬람권으로 다 돌아서고 또 지금은 이 나라들이 인본주의 그런 발상지를 이렇게 돼서 과거에 율신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가고 정말 이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이 사라진 이런 오늘날 현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책임을 한국교회가 맡았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